빅픽처입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큰 그림 그려보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다시금 3천선에서 주춤주춤합니다. 시장의 변수들 좀 점검해 볼 텐데요. 발목을 잡는 부분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? 일단 지금 시장에 변수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미국 부채 한도나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. 자, 그런데 이 통화정책회의나 부채 한도 같은 경우는 이번 주면 좀 없어질 소멸된 그런 재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, 또 앞으로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오미크론 변이가 있을 겁니다.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데요. 향후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거요? 뭐 남북 지정학적 관계를 리스크라면 말씀하시는 거세요? 네.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. 그래서 음, 지금 현재 올해 11월 전에 올해 초에 러시아에서 그 국경으로 군대를 파견을 했었는데 이게 당초는 한 10만 명 정도 수준이었었는데요. 음,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17만 명 정도로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전에는 보병들만 이렇게 갔었는데요. 그 지금 현재 상태는 뭐 거기서 뭐 방공포병들 그리고 또 야전 병원까지 건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상당히 러시아에서 1월 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. 그때 뭐 우크라이나를 좀 침공할 가능성들, 뭐 이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걸로 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. 또 크림반도가 떠오릅니다. 러시아는 왜 요즘 같은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침공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 좀 얘기를 해 주셨네요.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변수들 몇 가지 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하나씩 좀 점검을 해 볼게요. 미국 쪽으로 가서 부채한도 협상하고 또 FOMC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운 이벤트기도 합니다.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? 자, 일단 뭐 부채한도 증액 처리 법안은 일단 통과가 됐는데요. 64대 36으로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부채한도를 증액한다라는 뭐 처리가 됐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. 일단 이 처리하는 법안 이거를 원래는 필러버스트를 없애려면 60 이상 돼야 되는데요. 60표 이상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부채 한도를 과반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법안 그게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고요. 자, 뭐 그래도 우리 척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재앙적인 디폴트는 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. 또 마찬가지로 이 부채 한도가 9월 달부터 지겹게 뭐 연장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끌어왔던 그런 부분들인데, 자, 이제 부채 한도 관련된 거는 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다음에 이번 주에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. 자, 이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는 이번에는 뭐 다른 회의보다도 훨씬 더 관심이 좀 많은 그런 회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지난 주말에 CPI가 한 6.8% 정도로 발표가 됐죠.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뭐 부작용은 없었고요. 자, 지금 현재 연준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게 문제이긴 한데요. 테이퍼링 관련해 갖고 뭐 2배로 늘려 갖고 내년 3월 달에 끝낸다라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도 마찬가지로 뭐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요. 저는 이 미국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전에 빠지는 걸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.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시장이 좀 올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준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제롬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할 때 좀 이렇게 더 매파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빠진다라면 그 얘기 자체가 좀 더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
자, 이럴 경우에는 불확실성 제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미국 시장이 또 계속 좋았을 경우에는 연준이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,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 이렇게 조정받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미크론 변수는 좀 괜찮나 싶었는데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영국에서 사망자 발생 소식에 간밤에 미증시도 좀 영향을 받고 글로벌 증시가 타격을 받은 건데요. 이 오미크론 상황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? 자, 남아공 연구진에서 이 화이자 백신의 효능은 뭐 23%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. 자, 뭐 하지만 이 접종은 중증률을 낮추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. 영국 보건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스터샷을 냈을 경우에는 75%대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독성은 낮다라는 게 좀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영국에서 이 오미크론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. 그것 때문에 영국은 비상사태를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또 영국에서 올해 뭐 저 7만 5천 명 정도 이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미크론 관련해 갖고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, 아직은 이 독성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럼 좀 체크를 더 해봐야 된다. 오미크론이 지금 상황이라면은 빠르게 좀 확산이 되고 우세종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봉쇄에 들어가는 뭐 이 정도의 악화 시나리오는 감안하지 않고 계신 거고요. 일단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저 영국 쪽에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뭐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전파력만 되게 강하고 독성이 약해질 경우에, 그리고 또 우리 저 3차 부스터샷을 맞았을 경우에는 면역 효과가 상당 부분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요. 오히려 전파력이 강하면서 이게 우세종이 된다라면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더 우리한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앞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러시아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미중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고 또 그 사이에 대만이라는 이슈가 좀 끼어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베이징 올림픽, 뭐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뭐 보이콧을 하겠다. 그리고 또 우리 청와대 쪽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또 미국 쪽에서는 그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. 뭐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들도 또 잠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봐야 될까요? 그렇죠. 일단 아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쪽에서 만약에 침공을 감행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저쪽 나토군이나 이런 쪽에서 그 우크라이나 동쪽 같은 경우는 그쪽에는 원래 예전부터 러시아 쪽에 그 슬라브 민족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요. 그 일부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 러시아 쪽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가 정식으로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기도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전에 크림반도처럼 뭐 유야무야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중국도 뭐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그 올림픽 전에야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요.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좀 더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잠재적인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남아있는 변수들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가 좀 첩첩산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이 수급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요.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볼까요? 자,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월 달에 2조 6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도 마찬가지, 뭐 오늘 지금 3일째 좀 팔고 있는데요. 오늘 한 1,700억 정도를 팔고 있는데,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도 1조 8천억 이상 순매수를 한 상황입니다. 또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11월 이후에 약 4조 5천억 이상을 순매수한 모습이었어요. 자, 그런데 지금
선물 시장에서 좀 특이한 그런 동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보통 보면 동시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롤오버 되는 물량들,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도 매수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어떤 진입을 하고 난 다음 매수로 진입을 했든 매도로 진입을 했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청산하지 않은 물량을 미결제 약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자, 이게 보통 보면 뭐 한 25만 계약 정도, 그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, 올해가 지금 이번물, 그러니까 3월물 같은 경우는 22만 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, 이게. 즉, 다시 얘기하면, 현재 미결제 약정이 덜 넘어온 부분들이 한 3만 계약 이상 덜 넘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미결제 약정 부분이 25만 개에서 28만 개 정도, 그 정도를 유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지금 현재 상태는 미결제 약정이 23만 개 정도입니다. 자,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수든 매도든 간에 이 부분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선물 시장에서 약 2조에서 5조 이상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어느 쪽이든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죠. 자,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태까지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뭐 11월 달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할 것 같진 않고요. 조금 매수 쪽으로 좀 이렇게 저 미결제 약정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렇게 된다면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뭐한 2조 이상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 그려주세요. 자, 일단 지금 현재 11월 달, 12월 초의 시장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뚫고 그렇게 올라온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시장이죠. 자, 하지만 지금 뭐 그 전에도 계속해서 3,000에서 3,100포인트 사이 이 지수대에서는 저항대도 정말로 만만치 않았습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3,000포인트를 뚫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오늘 3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1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있으면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1월 달로 접어들게 되는데요. 슬슬 1월 달에 대한 준비들, 발 빠른 분들은 1월 달에 대한 준비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. 1월 달에는 CES도 있고요.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, 성장주들이 부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1월 정도까지는 중소형 4차 산업혁명 섹터들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소형주들 쪽으로 보시네요. 알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